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아입니다. 네, 그리고 1부에 이어서 임승희 작가님께서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임승희 작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사이클링 아트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임승희 작가님과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전히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요. 오늘 이 일정이 저에게는 정말 단물과 같은 일정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최근 수원 야행에서 기획 전시를 아주 멋지게 해내셨는데요. 날씨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그날 수원문화재 야행 3일 전시는 기후 위기의 그 위기를 봉착한 저 이제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3일을 지내봤고요. 제가 전시했던 그 내용이 모든 그 문화재의 8야 중에서 번외로 무해한 야행이라고 수원 문화재 야행은 그 문화유산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는 그런 어떤 행사인데 그 중에서 무해한 야행은 이제 지금 기후 위기에 봉착한 그런 속에서 그런 뭐 문화재라든지 그리고 그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가져와서 지금 이 현실에서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걸 알리는 캠페인성 전시였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전시할 때 3일 동안 전시할 때 정말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전시가 완벽하게 된 날도 있었고 그것을 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만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저에게 큰 경험을 준 전시였습니다. 네, 이론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네. 느끼게 되는 예, 실제 수업이기도 했었네요. 네, 야외 전시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야외 전시가 좀 전전긍긍하는 편이에요. 작품이 버려진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 젖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장마가 8월 달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가 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행사 기간 내에 모두에게 영향을 줬죠.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작품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야행 기획 전시처럼 개구쟁이 놀이터로 가족팀이 움직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야행에서는 저는 갔다가 배 팀장님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네네. 네. 그 가족 구성원들마다 맡은 임무들이 있는지 어떤 임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개구쟁이 놀이터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개구쟁이 창작 놀이터는 가족 4명이 가족 4명으로 구성된 패밀리 아티스트 팀이고요. 이 4명은 저, 남편, 저 자녀인 아들, 딸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시점을 맞이해서 같이 전시를 한다거나 하는 건 봤는데 유치원 때부터 지금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작품을 함께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그 케이스는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독특한 팀을 이끌고 있고요. 고등학생 자녀분이 네. 같이 이 활동에 참여를 하신다고요? 네, 이제 많은 그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제 우리 큰애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검정고시를 보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속이 없는 소속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네,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공교육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랑 둘째가 저의 그 활동을 되게 응원하고
좋아해주고 있지만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 이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제 그 욕구도 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현금 보유에 대한 욕구도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3일치 그 어떤 그 팀장님의 그 일들을 제가 이제 또 줬습니다. 줘가지고 그러면 팀장님이라 하면 배 팀장님이라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큰애 배혜윤 그 네. 팀장님인데 네. 사실 뭐 팀원이 있거나 뭐 팀장 밑에 뭐 누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직함을 필요로 했고 저는 이제 또 만만한 게 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가면은 저 팀원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소개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웃겼던 일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 키가 저보다 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어른으로 봐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생 때일 때도 이 두 명하고 같이 현장에 갈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거기 관계자 저를 맞이해 주시는 관계자님이 오셔가지고 임 작가님 팀원들 언제 오냐 그랬을 때 얘네들 우리 팀원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되게 놀라시다가 또 작가가 맞다고 하니까 작가가 얘네들이 우리 팀원이라 하니까 또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아티스트 목걸이를 이제 주시고 이제 착용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시간을 채우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었죠. 예. 그리고 그 팀 소개는 그 정도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각자 맡은 바가 무엇이 있느냐. 네, 그 부분은 제가 대표적으로 야외 전시를 하고 있는 그 작품의 특성은 그 작품의 형태는 박스 정크라는 작품과 스폰지 바느질 아트라는 두 가지 재료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는 작업 그리고 야생동물을 기억하는 우리 곁에 걔네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박스 정크 작품을 만들 때 그림을 구성하는 제가 바닥을 칠해놓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제 남편이 그리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버려지는 컵홀더나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올리는 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정크는 남편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폰지 바느질 아트는 밑에 이제 그 큰 동물 밑에 작은 동물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스폰지 바느질 아트 작품은 이제 큰 애 작은 애 작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제가 하면서 이 작업이 시작됐는데 얘들이 바쁘고 이제 어느 정도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예, 그 정체성이 이제 작가적인 정체성을 아직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연대하면서 우리 팀의 어떤 특성상 함께하는 전시에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움직여주는데요. 스폰지 바느질 아트도 제가 이제 색들을 구성해 놓으면 아이들이 드로잉을 하고 실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스 정크라면 폐 박스를 네. 말하는 걸까요? 네, 이제 스폰지 바느질 아트라는 아트웍은 우리가 매일 버려지는 스폰지 쟁반 마트 가면은 돼지고기나 그다음에 음식물 올려서 시금치나 그런 야채들을 패킹해 놓는 하얀 쟁반 있잖아요. 네, 스티로폼 같이 생긴 거. 네, 그 쟁반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아트웍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3박 4일을 쉬지 않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시를 하게 되면 큰 비주얼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느낀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 집 그 하얀색 벤치에다가 동물의 얼굴을 일부 그리고 그 이런 벽에다가 컵홀더로 사슴의 뿔을 크게 이제 붙여본 그게 시초였어요. 그러면 큰 이제 작품이 되는데 그건 현장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큰 작품을 할 수 있는지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럼 가장 큰 캠퍼스를 사는 것보다 넓은 캠퍼스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이 있었고 그때 정말 상자가 너무 튼튼한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자전거 박스였어요. 자전거 박스요? 예, 와. 자전거를 이제 배송해 올 때 그 안에 자전거가 굉장히 단단하고 또 고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송하는 자전거 박스가 굉장히 두껍고 견고하면서도 많이 그대로 이제 자전거방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잘 모으셔가지고
고물상에 팔기도 하시지만 그냥 또 갖고만 계시는 분이 또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깨끗하고 멀쩡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요걸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이제 얻게 된 그 계기가 큰 작품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이었죠. 예. 네. 그리고 그걸 제가 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비대면 운동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바깥에서 하는 운동이 장려되었는데 그때 자전거가 더 많이 팔렸대요. 그러면서 이 자전거 박스는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쓰레기가 더 쌓여지는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또 그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그리는 그런 어떤 연계성들이 스토리가 생겨났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리사이클링 아트 중에서 박스 정크랑 네, 그리고 스펀지 바느질 아트. 네, 이렇게 두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아까 팀원이신 배 팀장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임승희 작가님께서 네. 이 리사이클링 아트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 2명을 2살 터울로 낳고 한 명은 이제 젖을 물리고 끝날 쯤 또 한 명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집안에 누워 있는 얘기와 이동하는 얘기가 동시에 있는 이제 그런 육아를 해봤어요. 네. 그렇지만 다들 저는 고통을 알아서 지금 네. 속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뼛속같이 무뚝뚝한 게다가 그런데 또 너무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은 큰 그런 엄마였죠. 그렇지만 아이하고 교감이나 또 이 육아를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암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색종이라도 자르고 뭔가 뭐 종이도 찍고 막 어지럽히면은 애들이 한 10분 정도라도 좀 진정하고 집중하죠. 3명 다 화평해지고 평화로운 시간이 딱 도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이제 집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그 제대로 더럽히지 않는 그 벽에 묻히지 않는 그런 재료들을 사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구겨보기도 하고 그걸 막 던지고 막 집안을 막 이렇게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되게 놀라웠던 게 제 자신이 굉장히 순해지는 거예요. 지금에 와보면 제가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미술치료를 배웠을 때 그게 제가 그때 스스로 미술치료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깨우쳤었죠. 최근에. 그때 육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 키우고 싶은 욕망은 크고 되는 건 없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을 때 우울증에 깊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하고 색종이라도 자르고 있을 때는 좀 괜찮다라고 싶어서 매일매일 뭐라도 사와가지고 자르고 구기고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사오면 굉장히 색이 많잖아요. 알록달록하고 그런 색을 동시에 보고 누리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게 좋아하고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했어요. 그런데 딱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이 재미를 느끼니까 밤 9시에 또 하자는 거예요. 밥 먹고도 안 자고 자꾸 난 그거 하고 재우고 싶은데 자꾸 깨는 거예요. 자꾸 뭐 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고 난 종료하고 싶은데 더 하자고 해서 9시에 문을 여는 문방구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집에 계란판이 있는 걸 봤어요. 계란판. 그리고 그 느타리 버섯을 사왔던 그 용기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포장재 뽁뽁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색종이처럼 자르고 그 비슷하게 구겨서 던지고 했던 걸 해본 거죠. 그 밤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우리가 그러고 노니까 난 더 좋은 거 있다고 회사에서 버려진 키보드 같은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그 노트북이나 이런 프린트기 고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면 폐기시키고 가거든요. 그런 거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만들기가 격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옛날에 막 엄마표 미술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 전에는 누구나 엄마표 미술이었어요. 근데 키보드를 가져오면서 거기 알맹이를 뽑아가지고 눈, 코, 입을 붙이면서 드디어
좀 있어 보이는 엄마표 미술 그 포스팅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맞이했죠. IT 기기가 합류되면서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정크 아트를 시작한 최초의. 네,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저는 육아 우울증 환자였는데 이제 그 환자로서의 삶과 육아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즐거워했던 걸 제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내 안의 아이를 내 안의 아이와 같이 세 명이서 놀았던 그 계기가 이 작업의 이제 계기였고 시작이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작가로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네, 옆에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작품 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작품을 네. 작품 활동을 하시고 전시도 네. 꾸준히 하시는데 그런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지 저도 정말 참 궁금해요. 저를 봤을 때 신기해요. 아무런 정말 기반이 없고 저변이 없는 그 저란 사람이 10년 동안 이걸 실증내지 않고 유지해 왔다는 게 너무 기적이고요. 저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보거나 잘 나가는 작가를 봤을 때 너무너무 질투를 많이 하는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예, 그 질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알아챌 것 같아. 사람들 다 알아보고. 그 저는 제 얼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질투가 너무 심했고 막 뜨겁고 막 그리고 또 제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화도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 모든 그 뜨거운 기운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따뜻하게 조금 온기 있게 다스려졌는데 스폰지 바느질 아트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그게 10년 전에 태어났을 때 너무 위대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거의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 이렇게 내구성 없는 재료로 이거 이동하다가 다 부셔지지 않니? 이게 무슨 작품이야. 단단한 판넬도 잘못 이동했다가는 다 부셔지는 판인데 이렇게 얇고 연약한 이런 재료에다가 뭘 뚫어가지고 그림 그렸다는 이게 어떤 완성도가 있겠어? 라는 피드백이 어마어마했고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었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그때 사람들의 자꾸 이런 제안들 어떤 제안에 제가 반응했냐면 이제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폰지 바느질 아트도 했어요. 이런 것도 해서 올리면 저만 하지 않았고 아까 왜 주변에다가 같이 하자고 해서 왜 이 아줌마 거 하고 이 선생님 거 하고 이 관리 아저씨 거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누가 댓글을 다셨냐면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전시하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를 내 삶 안에서 만날 일도 없고 내 삶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러러 보는 대상이지 작가들이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스폰지 바느질 아트에 대해서는 3박 4일 말할 수 있지만 전시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 그걸 내가 한다, 그걸 실행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내 거를 넣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해줄 수 있지? 네. 그리고 우리 딸도 자기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딱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엄마 저기 그 미술관에 가면은 그 작가 그런 작가들은 다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자기 거는 이제 우리 책장 위에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왜 전시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말에 제가 반응을 해서 정말 그 갤러리 카페를 잡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때 제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제1회 스폰지 바느질 아트 전시를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시거나 그리고 없다면 제가 제 재료를 보내드릴 테니 그때부터 키트를 10년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대면 때문에 키트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으면 또 이 모으는 것도 귀찮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그 우편으로 보내서 이제 하라고 그러면 다시 요걸 우리 집으로 보내주면은 내가 걸어드리겠다. 내지는 바로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같이 전시를 하자. 뭐 이렇게 정말 기획 아닌 기획을 해서 제1회 그 스폰지 바느질 아트를 전시를 하게 되면서
그걸 한 3회차를 진행하니까 전시를 기획한 그때만 해도 저는 아트 디렉터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전시 서문을 썼거든요. 예. 근데 4회째부터 이제 중대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을 거치면서 졸업 전시를 해야 했기에 작품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제 작품을 만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전시를 먼저 하게 되면서 작가가 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서로 작가가 되지 않았고 모든 시작과 끝은 제가 정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다양한 기관에서 리사이클링 아트 관련 활동과 수업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작품과 수업 콘텐츠 개발의 영감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그 영감님은 수시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분이 굉장히 까탈스럽시고 또 예민하신 분이라 제가 요구할 때마다 오시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포기하고 있고요. 그분을 만나기를 이제 포기하고 있고, 작가의 삶은 결국 성실성인 것 같아요. 영감이 나에게 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계속 그러니까 느끼고 있냐는 거가 제가 세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 눈 떠서 잠을 청하기 전까지 이 하루 안에서 느끼고 있냐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온전히 다른데 정신을 빼앗기고 있으면 감 떨어진 건데 어떻게 그러면 그 감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느냐. 오히려 시간을 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고요히 머문다던가 시간을 내서 산책을 한다던가 혼자만의 시간을 더 꼭 이제 가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갖고 또 만나는 일 안에서도 계속 저는 이 맨날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상 안에서 특별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흘러가는 이 일상 안에서 계속 제 자신이 이 일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나를 한 발짝 뛰어나와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기술? 예, 저는 그걸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술을 익히는 거, 또 그 기술을 유지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정리하자면 매일 같은 침묵과 산책과 그 호흡, 그 느낌을 매일 똑같이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네. 3박 4일도 얘기할 수 있다던 스폰지 바느질 아트. 네. 네. 거기에 쓰이는 스폰지가 아마 임승희 작가님을 대표하는 재활용 재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작가님께서 특별히 스폰지 말고도 좋아하시는 소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네. 작년에 코로나를 맞이하셔가지고 또 마스크를 새로운 소재를 선택하셔가지고 또 작품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 말고도 혹시 또 요즘 관심 가지는 네. 새로운 소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네이밍을 갖게 해준 스폰지 바느질 아트의 스폰지는 너무 사랑하는 재료이고요. 여전히 포장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매일 반복적으로 쌓여져 있어서 그리고 한쪽 면에 하얀 면을 갖고 있어서 정말 걔네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여기에 그림을 그려줘, 여기에 이야기를 담아줘라고 계속 요청하는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정하는 재료이고요. 작년에 이유나 그 기자님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 해보면 어때요 하는 제안에 제가 반응을 해서 마스크를 가지고 작품을 했고 키스라는 작품을 개인전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국립백두관 수목원에 가서 마스크 두 번째 작품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작품은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먼저 제 안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풀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키스 1번은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차단받았던 그 답답함 그리고 사람들과 그 접촉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36년 동안 이렇게 자유가 없었는데 꼴랑 2년도 이렇게 힘든 거야?라는 그런 어떤 느낌들,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유들을 표현했던 그 첫 번째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컬러도 제가 사용했던 립스틱 색깔로 물들였는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제주도 바다 속에서 이제 다이빙을 해본 경험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산호를 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도 그 바다 위에 둥둥 배를 타고 나가서 저 멀리 있는 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둥둥 떠 있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나아가는 작업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작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제 립스틱 컬러로 구성했던 그 입술을 이번에는 우리가 병들고 사람이 아프면 입술 색깔이 퍼렇고 보랏빛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픔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푸르름이 청량감과 또 그 보랏빛은 신비로움 그리고 그 이제 성직자들이 그 옷 색깔을 성직자 옷이 보랏빛이 많거든요. 왕을 네. 상징하는 상징하는 색. 예, 그래서 그 언밸런스한 그 느낌으로 두 가지의 그 생각을 보랏빛과 그다음에 블루톤을 가지고 이제 마스크 물들이는 재료로 이제 준비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저 혼자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작가가 이제 같이 전시를 해서 큰 공간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고통에서 나아가서 우리 지구 전체가 입술이 시퍼래지는 어떤 건강상의 어떤 그 고통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순간, 그런 순간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좀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지금 밀고 있는 거? 요즘 가장 밀고 있는 게 뚜껑 정원이라고 이제 병뚜껑에 대한 재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누가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면 저는 좀 꺼려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거 누가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저는 재료를 봤을 때 그걸 다 합쳐가지고 눌러서 변형시켜서 그 재료에 대한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활용이 그 재료 그 전 재료의 모습을 바꿔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업사이클링이 되는 건 좋아하는데 그럼 많은 작가님들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안에서는 좀 재미가 덜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인위성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근데 저는 재료가 갖고 있는 모습은 잃지 않으면서 걔가 갖고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이야기를 잇는 걸 좋아하거든요. 새들이 이런 투명한 창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점을 찍는 그런 스티커가 있어요.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라고. 그런데 그 스티커를 사람들한테 저도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목소리로 알리고 지식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니까 예술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 점을 병뚜껑으로 붙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점은 어떤 생명을 살린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씨앗을 발화시키거나 다육이를 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뚜껑 안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마치 작은 정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뚜껑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내일 가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그 옆에 뚜껑 정원을 몇 개 붙여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미소를 짓게 하는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귀염복작 귀염복작 그걸로 이제 요즘 컨셉으로 좀 밀고 있습니다. 네. 병뚜껑, 마스크, 스펀지, 박스까지 네. 다양한 리사이클 아트 재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임승희 작가님한테 키트를 받아서 교육을 듣고 싶거나 네. 뭐 도서관 교육을 신청한다던가 아니면 네. 작품 전시를 본다던가 네. 어쨌든 나는 지금 이분 너무 매력 터지는 것 같은데 임승희 작가님에 대해서 네. 좀 더 이렇게 컨택을 하거나 알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개구쟁이 창작 놀이터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아까는 네. 개구장이 창작 놀이터. 그리고 개구쟁이 창작 놀이터. 개구장이 아니네요. 네, 개구쟁이. 네, 개구쟁이 네. 창작 놀이터. 유튜브 채널 이름은 스폰지쌤 개구쟁이. 제가 이제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분 중에 거의 모든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대상들에게 눈높이를 해주는 게 제 강점이고 예술적인 소양이 많이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저에게 강점인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왜 멈추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멈추게 되고 그 다음 문을 열 수 없는 그 막힘이 있어요. 저는 제가 늦게 예술을 접했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다 그 문에 혼자 서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같이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 접점을 알고 있고 그걸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스펀지쌤 개구쟁이라고 네. 검색을 하셔서 이 마음을 저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임승희 작가님과 컨택을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면서 네. 아쉽지만 권기재님의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방송을 네. 마무리해야 될 듯합니다. 네, 그럼 우리 임승희 작가님의 앞으로의 일정 혹은 계획. 네. 그런 거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그 앞으로의 계획, 올해 안에 계획 이제 뭐 예정된 것들은 이제 9월 달에 그 기류의 인문학 수원에 진행되는 그 부분의 정원 놀이 수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게 이제 가까이에 있는 계획이고 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해본 적은 없지만 요즘의 생각은 계속 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계속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겠다라는 게 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거품을 다 걷어내고 잘 다가갈 수 있을지도 저에게 질문하는 그게 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상상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제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임승희 작가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승희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 권민숙,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선박사일 필요해요.